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8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어제 아침 시간이 없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다우는 0.9% 하락, 나스닥은 0.9% 하락,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비슷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세 정책을 폈죠. 그래서 4월 2일 날 관세를 전 세계를 상대로 정한 상태가 됐었다가 시장이 막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약 3개월, 10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서 그게 끝나는 날이 7월 8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7월 8일이면 미국은 오늘 밤이 지나야 7월 8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하루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스콧 벤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9월 2일까지 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는 불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좀 다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전 세계 많은 국가에게 관세 서한을 보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세 서한을 어저께 보냈다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하고 일본이 어제 관세 서한을 받았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 25%의 관세로 일단 기본 관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영국이 10%가 되고 그리고 베트남이 20% 되면서 제가 영국 때는 10% 기본가세 깔겠구나라고 했는데 베트남 때문에 20%가 기본가세가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 관세를 뭐 8월 1일날 발효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8월 1일까지는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어떤 협상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이 관세를 책정하면서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도 고환율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무역시장 개방과 관세, 비과세, 정책 등 뭐 무역장벽 철폐를 원한다면 서한 내용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난번에 베트남이 아마 45% 관세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2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항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관세 문제는 결국 미국에게 안 좋은 쪽으로 부메랑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은 애국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생산품이 많은 소비를 못할 거다라는 해석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렵죠. 지금 오늘 뉴스 나온 브릭스라고 뭐 아시겠죠? 브라질 뭐 그쪽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러시아 중국 이런 곳에서 뭐 황제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벌써 반기 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관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미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세가 다 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의 어떤 시장의 모습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에 엄청난 역할을 했죠. 약 4,500달러 정도를 투입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당선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차 보조가 철폐가 되죠. 그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제3당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가 7% 빠지면서 나스닥 하락을 좀 더 부추긴 그 흐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선택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선거에 경쟁이 한번 나왔던 경이 있었죠. 뭐 그거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뭐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창당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일부가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공화당의 그 하원 의원제 몇 명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당제잖아요. 현재 양당의 캐스팅 보드 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고난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마다 태클이 들어올 수 있죠. 정책마다 태클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서 자기의 입지를 좀 찾으려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율부 수장까지 됐었지만 결국 금방 내려왔잖아요. 그 정치적 입김을 좀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미국에는 또 새로운 시국으로 바뀌는 과정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스닥과 다우 여론을 보시면요, 다우는 올랐다가 좀 다시 밀려서 5일선 근처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주황색 선 위로 올라갔다 다시 그 위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나스닥은 지난번에 분산하는 자리까지 왔고요. 다우는 아직 못 미친 상황에서 약간 눌렸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도 확실하게 날짜를 8일부터 진행한다, 관세를 진행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지난번 급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달 좀 안 되게 유예가 된 상태인데, 저는 오늘 밤에 트럼프가 50일 유예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타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트럼프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밀어붙이다가 막판에 되돌리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여론이 안 좋거나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되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한 번에 7월 8일부터 지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달 정도 유예인데, 한 달은 제가 볼 때 되게 짧다라고 뭐 시장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요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죠. 뭐 이전에 계속 하루 남겨놓고 몇 시간 남겨놓고 바꿨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요번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뭐 기다려봐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번에 시장 컨센서스가 6조 원 초반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나오는 건 5조 원대 뭐 전망도 나옵니다. 작년에 그 2분기 때 10조 4천억이니까 그거의 뭐 절반 수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브로드컴의 HBM 납품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지만 뭐 실적으로 잡히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바닥 이후에 하반기 실적 받는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HBM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브로드컴이라든가 또 중국의 저사양을 납품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며칠 전에 한 5% 올라오더니 3일 만에 다 제자리에 갔어요. 그렇지만 200일선 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바뀌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눌렀어요. 요즘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죠. 특히 기관은 왜 이런 매매를 할까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기관은 지난번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고점에서 밀지 못하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오는 금액이 또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하게 되면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금액 대비로 보면은 손해가 날 수 있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서 기관들의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기관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코스피는 차트상으로 일단 계속 행보하는 과정, 그렇죠? 저는 요 일정한 박스권에서 행보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세가 문제가 되면 환율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환율을 높여서라도 내수해서 그걸 보장받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실제로 얼마에 끝나냐면 어저께 1367.5원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13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늘 1360원대에서의 흐름을 보일지,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1375원으로 갈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 상황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사이에 1320원까지도 한번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